원장님에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항상 저한테 꾸준한 힘이 되주신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가까운 분들도 있으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끝나고 또 수업도 해야 되고 해서 여기 중간에 책상을 못 뺐어요.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저희 영어책을 읽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영어 자신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일단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그 강사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려오신 우리 강사분은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전남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하셨고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그 서울연고대 과학고 외고 이런 데 다수 제자를 개설하실 경험이 있으시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나 그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유학생 지도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33년간의 영어 경험과 노하우가 묻어나는 그런 설명회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에는 대표이신 김용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이시의 영어를 부탁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님들 오늘 귀한 시간 되셨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머님들 중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형 부인 계시는 분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이상.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서울연고대를 제일 쳐주죠. 그렇죠? 만약 우리 자녀가 서울연고대를 합격을 해서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해서 거기 아스국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합격을 해서 들어만 간다면 나는 보내겠다 하는 의향이 있으신 어머님께서 하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네, 합격이 된다면 난 합격이 되고 나는 그 유학비가 아까워서 못 보내겠다 하는 모습은 안 주셔도 되고 합격이 됐다 그럼 나는 보내겠다 하는 어머님 쓰는 거. 네, 좋은 욕망을 가지셔야 되죠. 그렇죠? 네, 나머지 분들은 너무 경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서울연고대를 성공적으로 입학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지고 토론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토론하시고 마지막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질문하시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서울연고대를 갈 수 있는 정확한 루트를 알고 그리고 입학할 수만 있다면 그런 루트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습득한다면 오늘 어머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뜻 있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고정을 한번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그 봉투 안에 요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리고 플라그는 한 장짜리 있을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없으세요? 네. 전부 다 찾으셨죠? 네. 요거 다 찾으셨으면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앞에 계신 분이 맨 위에 초등학교 정도 보시겠어요? 네네. 네.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기를 원하는 용기를 네, 감사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보시면요.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학부모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을 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80년대 중반에 영어 교과서, 거민제 교과서 1종 할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때가 1학년 인가가 굿모닝 이너, 1학년 국어가 앳더주 동물원에서 해가지고 견제 진행이 나오고요. 2학년 일가가 뭐 4학년 시작하면서 수정사 나오고 그랬죠. 요새는 뭐 2학년 때부터 이제 뭐 관계대명사 나오는데 그때는 3학년 일가 데이브 오브 데이트에서 뭐 피어리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때 이제 관계대명사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강남에서 아이들이 공부 상위권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 국영수 고3 과정을 어느 정도 다 답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래서 가난이 대물림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같은 서울이라도요. 강북에서 1, 2등 하는 애가 강남에 가면 15등, 16등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처음에 가면 국영수가 시험 보죠. 어머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 굿모닝 하면은 이제 보통 강북에는 뭐 아침에 하는 인사만 하면 이제 똑같이 쳐줍니다. 강남은 어떻게 되는 거면 굿모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인사말이냐 이렇게 좀 빻아서 내요. 문제를.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애들이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언제 고등학교 가서 왔을까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의사인 경우는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애를 중학교 2학년까지 고3을 다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를 어머님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또 어떤 어머니 중에 이제 은경이 어머니가 있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까지는 전교 1, 2등하고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헤맵니다. 왜 헤매는가 하면 첫째는 어머니가 잠을 일찍 주무세요. 항상. 그러니까 딸내미를 어렸을 때 일찍 자니까 9시만 되면 막 졸리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초등학교 보통 뭐 2, 3학년, 1, 2학년 때 상중하가 형성이 돼요. 꾸준히 유지되다가 뒤바뀔 때가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한 번 바뀌죠. 그리고 옛날에는 연합고사 있을 때고 요새는 이제 졸업고사 끝나고 70일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한 번 또 뒤바뀌어요. 그거 외에는 보통 상중하가 꾸준히 갑니다. 중간에 사춘기가 와서 좀 떨어진 애들도요. 사춘기랑 바로 복구가 돼요.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머리만 좋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상위권이 됩니다. 점수가 나와요. 근데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공부가 9과목에서 13과목으로 늘어나죠. 공부량이 4과목 늘어났어요. 이제 머리가 필요 없고 머리반 노력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서 놀면서 상위권이 힘들어지죠. 과목이 많아지니까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를 기준해서 공부량이 250%가 많아집니다. 근데 난이도를 따지면 3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결석하면 중학교 때는 하루 결석하면 그걸 끝나지만 고등학교 때 하루 결석하면 중학교로 치면 3일치 공부량을 빼먹은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는 머리 필요 없다. 노력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점점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리면 제가 아는 학생은 지구는 못 사는 그렇게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근데 얘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진짜 괴물 하나 만났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안 놓치고 얘는 누구한테 지구는 못 사는 애고 뭐 틀리면 방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는 그런 지구 못 사는 그런 학생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자기가 1등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졌어요. 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잠도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4당 5당 이렇게 해가지고 잠도 최대한도 줄이고 나중에 먹는 거가 같이 줄였어요. 먹으면 정신이 좀 저하니까 먹는 거 줄이자.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최대치까지 했는데도 또 졌어요, 이 아이가. 얘가 강하면 또 끌어지죠. 공부를 포기했어요. 나는 쟤를 이길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이잖아요. 내 잘나온 아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계속 1등을 안 놓치고 최소한 판검사는 될 거라고 이미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상한 괴물 하나 만나가지고 얘가 좌절은 그래서 어머니 걱정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만났어요. 아이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머리 좋고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내 아들을 이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는 옛날에는 뭐 성문종합영어 쳐줬잖아요. 그렇죠? 성문종합영어 10번, 20번 뜨면 서울영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성문종합영어를 갖다 20번을 띄고 오네요. 20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 때가 되면 얘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수학은 빼놓고 다른 과목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방법이 없죠. 그 아이들. 자기는 그러니까 아까 은경이라는 그 아이 큰 딸내미도 중학교까지 굉장히 잘하다가 학교 것만 딱딱딱 외운 애들은 고등학교 3명입니다. 왜냐면 자 중학교 3학년 때 90점짜리면 괜찮다고 보시죠. 90점짜리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가면 첫 번째 보통 몇 점 나오죠? 저는 고등학생만 지도하거든요. 60점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왜냐면 범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동안 범위만 딱 확정됐으니까 뭐 중학교 정도는 뭐 3개과 보통 평균 나오죠. 1, 2, 3가 뭐 4, 5, 6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개과에서 뭐 문법 보통 평균 3개 나오니까 정해진 범위잖아요. 그것만 확실히 파고들면 되는데요. 모의고사는 이 범위가 없어요.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기준에서 갑자기 4단계가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3 때까지 90점을 안 놓치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60점을 딱 맞고 충격을 받아서 포기하는 애들이 또 나와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점수예요, 사실. 예.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 90점 나오면 무조건 정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게 무슨 막 끝내면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되죠? 영어가 변별력이 떨어져요. 서울이나 동남아에서부터 영어는 빨리 끝내고 수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수능 영어를 만점을 맞고요. 그러고 나서 국어 수학을 중2까지 최상의 걸 끝내면 돼요. 그러면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괴물이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밑에 그렇죠? 보통이 IQ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어머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지력을 가진 인지하는 학생과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머리 좋아서 서울연고대 가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보통의 IQ, 보통의 인내력. 요새 애들은 인내력이 좀 적죠. 그죠? 그런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받는다면 서울연고대 가시는 첫 번째 단추는 성공률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어떻게 수능 영어 만점을 맞출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지금 함께 같이 이제 토론하고 생각해보고 사고해보시고 그 핵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시면 오늘 하루가 끝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실질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킹크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았지만 옛날에 막 4강 들을 때는 뭐 온 국민이 열광하고 뭐 신났잖아요. 그때는 의사들이 뭐 그때 말을 장담하고 그 사람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엔더핀이 깍깍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8강이 됐을 때도 한국 국민들 막 열광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라 했죠? I'm hungry. 나는 지금 배고프다. 근데 결국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수능 영어 만점만 가지고는 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3년 살다 온 만큼 해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남에서 예를 들면 뭐 최영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IQ가 155예요. 옛날에 서울에 시민회관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재영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를 전교 10등. 걔를 전교 3년 내 전교 1등.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물어봐요. 이번에 성적표 어땠어? 나 시험 전날 시민회관 있지? 거기 가서 시험 보고 왔어. 그래. 등수는 어땠어? 지난번에 똑같아. 그러면 친구가 야 영경이는 시험 전날도 시민회관 가서 봤는데 전교 1등 또 나왔다. 걔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애가 있는데요. 자, 그럼 그렇게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저를 좀 고지시켜가지고 800대 1 외국하고 환율이 됐을 때는요, 미국 선생님 아니면 제가 안 썼어요. 외국인 선생님 썼는데 반드시 캐나다도 아니고 온리 아메리칸. 그래서 미국인 선생님을 그때 썼는데, 미국인 선생님 쓰면 좀 아시다시피 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왕복 항공료비 줘야죠. 아파트 주거비 줘야 되죠. 1년을 다 채우고 또 한 달씩 보너스 또 월급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떤데 뻔뻔하다 보면 좀 클래스가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원어민이 돈이 아까우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내가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회화를 못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걔네들이 다 뭐 고려대학교 무기재료학과 서울대 뭐 다 간 애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문법 위주로 할 때는 제가 반드시 그 한센 보케버럴이 8,000단어 있어요. 그걸 꼭 시켰습니다. 그거는 그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명사형, 회형사형, 부사형 따지면서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근데 8,000단어를 끝까지 띄내 치고는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대입에서 실패한 애가 없었고요. 영어 전공이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대학을 가도 교양 과목에 이런 데서 항상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은행에서 어떻게 뭐 학부형님이 만나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벌써 군대 갔다 와서 교복 공부하지 궁금해요. 저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데 애들은 엄청 빨리 자라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내가 치동이가 대학 가서 영어 항상 A뿔 받았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한센 보케버럴이 8,000까지 뛴 애들, 물론 성능 영어도 했지만 거기까지 뛴 애는 지금 단 한 명도 실패한 애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까지 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딱 붙이니까 말을 못해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내가 가르치는 게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이라는 게 돈도 있지만은 어떤 자기 성취감으로도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차라리 이거 이태원에 있는 장사꾼이 낫지 않나? 이태원에 있는 장사꾼으로 그렇게 하고 솔직하게 회화가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다.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안 가고 어떻게 하면 회화가 되는 걸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 답을 이제 오늘 공개할 거예요. 그 답을 찾으면 초등학교 학년 때 어떻게 수능 만점인지가 이해가 되십니다. 그걸 지금부터 풀어보죠. 일단 어머님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는 그 영어는요, 크게 나눠서 문자 언어하고 음성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건 문자 영어가 모든 영어의 전부인 줄로 대부분 착각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교육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하루살이가 겨울과 여름은 알 수 있어요? 없죠. 하루 끌고 못 사니까요. 어머님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이렇게 해서 쭉 공부하신 게 문자 언어만 공부하셨어요. 근데 사실 영어는 문자 언어하고 음성 언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문자 언어의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학부형님이세요. 어머님입니다. 학부형님. 이쪽에 있는 친구는 자녀예요. 어머니하고 학생하고는 좀 다른 학교예요. 어머니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어느 학원에 갔더니 야, 단어를 100개 외우지 않으면 집에를 안 보내더라. 그러면 아주 행복해요. 근데 어때? 아이는 아주 불행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중학교 가서 영어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배워 만났어요. 미국에 공부 잘해서 온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까지 엄마 치맛바람에서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얘가 잠자고 일어나면 과외 선생님 기다렸다가 잠 깬 놈 과외를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영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걱정인 거예요. 아들이 완전히 포기, 속된 말로 나 백제라나 영어 안 한다 이래버리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얘가 미국이라도 보내면 영어 좀 하겠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좀 있어요. 거기 가서도 역시 못해요. 어머님도 아시지만 미국에 가면 한 달에 300만 원 나가잖아요. 들어가면.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영어를 싫어하게 된 동기가 아니 잠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는 사람한테 과외 선생님 기다렸다가 자기 영어로 가르치는 게 너무 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은 대부분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지금 시침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님들 초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도 욕심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못 쫓아가죠.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춘기 되면 문 딱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서울에서도 보면 뭐 유명한 학원이나 청담 학원이나 아발론이나 뭐 토피아 뭐 여기 뭐 이쪽 대구에 내려오니까 뭐 문강 뭐 이렇게 뭐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빡세게 하는 학원이 있죠. 원장님도 저 모임 있어서 한번 식사를 한번 했는데 원장님도 의견을 잘 되는 학원을 조사해 본 분이 계속 큰 학원은 역시 빡세게 하는 학원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뭡니까? 이따 나오겠죠. 영어 한국 사람들 영어 말하기 어떻게 돼요? 세계 135등이에요. 125등이에요. 아니면 수업 많이 하니까 그 나옵니다.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문자 언어로 가르치는 거는요. 비교육적으로 많은 숙제를 내주고 단어를 100개 외우면 집에 안 보내? 이런 학원을 어머님이 선호해요. 근데 원래가 공부를 좀 타고난 아이라든가 머리가 좋고 이렇게 크게 잡힌 애들은 적응하지만 대다수는 적응을 못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빡세게 하는 학원을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저를 만난 학생이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그 학원에서 공부했던 것도 잘해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문법까지 물어보고 잘하지 않는 애들은 단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도 순문종합영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공부 좀 잘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되면요. 엄마를 이깁니다, 아이들이. 희웅이라는 남학생이 그 강배동에 갔는데 엄마가 야 희웅아 그럼 어머니 알았습니다. 서울대 분명히 갑니다. 걱정 마세요. 나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유학까지 갔다 온 엄마인데 못 이겨요 아이들을. 애들이 이제 알아요. 엄마를 잘 알아요. 근데 그 학생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도 그래요. 그럼 뭐 청담 2년 다녔는데 아발랑 얼마 다녔는데 그래 공부하면 좀 가져와봐.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을 테스트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옛날에 분사고 맹문장 전환 그거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테스트하고 공부 좀 잘하지 않는 애 같으면 정관사가 예외로 붙는 13가지 경험 이런 거 테스트로 물어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50점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한 5분 딱 가르치면서 풀면은 100점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좀 때려도 좋으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쉽게 영어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문법은 지나갔죠. 자,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아이들을 뭐 단어를 50개 외우고 100개를 외우자면 집에 안 보내 하는 다니는 애들 보면 몇 번 뛰었네요. 그러니까 2번 뛰었어요. 그래? 그럼 좀 뒷장으로 보는 거예요. 뒷장으로 보면서 좀 어려운 단어는 테스트하고 90% 그대로 틀립니다. 그대로 틀리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그럼 미안하죠? 학원의 비리를 폭로해요 스스로. 근데 이거 시험 본다 그래도 애들이 다 컨닝하고 뭐 그리고 외우고 나면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리네. 통과하면 바로 잊어버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설사로 나가잖아요. 적당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이게 피와 살이 되는 거잖아요. 단어도 뭐 어린애들한테 50개 100개 외우는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급하게 외우면 급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 언어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문자 언어로 가르친다는 전제 조건이면요.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지력을 가진 애가 초등학교 5학년에 수능 만점이면 한마디로 해서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어머님들이 배웠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영어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언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면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소리내서 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법고시를 뭐 좋은 뭐 성적으로 해서 뭐 검판사 되고 그런다는 얘기 하잖아요. 머리 말릴 때.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조사해봤어요. 과학자들이요. 근데 눈으로 이렇게 교재를 읽으면 두뇌 중에 그 세포 중에 아주 일부분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림이 들어간 거 얘기하면 이제 컴퓨터 치면 1000kb가 움직여요. 근데 영상하고 소리가 동시에 된 걸 갖다가 보게 되면 100만 kb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1kb로 움직이는 거는 문자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만 kb로 움직이는 거는 이게 음성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성 언어라는 걸 갖다가 아이들이 하게 되면요. 일단 발음이 쉬워지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영어를 중학교 2학년, 뭐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의 경우도요.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 공통적인 거는 긴 단어를 잘 못 읽어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연히 책방에 다른 거 보러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딱 들어보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여기 저 단어장에 이렇게 한글 토 달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충격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렇거든요. 요새 애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음성어를 해서 발음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애들은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덜 가집니다. 근데 영어 못하는 애들은 긴 단어를 읽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발음을 잘하면요. 단어 암기나 문장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근데 영어 잘하는 발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쭉쭉쭉 읽고요. 자신 있게 있습니다. 근데 영어 못하는 애들은 좀 쭈삣쭈삣하면서 있죠. 자체가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을 이제 잘하고 우리가 아까 언어의 임계량이라고 그랬는데요. 많은 양의 영어 원서 이렇게 노출시키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음성어까지 노출시키면 더 금상첨화가 됩니다. 또 음성어의 분명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건 뭡니까? 듣고 말하기가 먼저고 읽기 쓰기가 나중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셨죠? 중학교 가면 ABC에서 물론 당연히 다 하셨고, 그러면 단어 외우는 거 하셨고, 그 다음에 문장 읽는 거 하셨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셨고, 마지막으로 듣기 평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여기 듣고 말하기 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고3 졸업해도 이거 못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교육에서 받는 게 음성원에 노출되는 양이 150시간뿐이 안 돼요. 혹시 어머님들 친구 중에서 외국에 어학연수 가신 분들이나 유학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1년을 어학연수 갔다 오면 2,000시간 노출이 됩니다. 2,000시간 노출되면 기가 이제 다시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께서 장애인의 경우를 하는 거죠. 제가 엘렌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면 난장이끌이죠. 근데 한국 여자 이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쁜 여자가 키도 크고 근데 농아예요. 키가 안 들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장애인이지만 장님은 귀가 들리니까 말을 하죠. 근데 농아는 어때요? 보순인데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해요. 통은 멀쩡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첫째 듣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프레드릭 환자라는 환자가 신의 언어를 알고 싶었어요. 신의 언어는 시그리어일까? 그리스어일까? 궁금해가지고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형제 권한으로 아주 건강한 아기를 갖다가 데려다가 아주 의식주를 갖다가 좋게 해주고 인간의 언어를 전혀 못 듣게 했어요. 의식주를 접근못한 건데 그 아이가 자라서 건강한 청년이 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말을 못해요. 귀로 듣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좀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듣고 말하기가 먼저라는 거죠. 음성 언어가 먼저고 문자 언어가 나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래서 우리가 이 CN의 N자가 내추럴 메소드,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보시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KBS 이렇게 보시면 애기들이 태어나서 혹시 어머님 아기들 중에서 태어나서 중간에서 딱 엄마 해가지고 엄마 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문자 언어거든요, 그게요. 엄마 계속 듣다 보니까 청각피실에서 처음에 인간의 소리와 인간 사운드, 자본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청각피 구분합니다. 그러다가 메르미티 형에게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마미가 엄마고 애플이 생각을 하고 의미를 캐치하게 됐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엄마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외국인 만났는데 헬로우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안 되죠.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가 먼저예요. 자연의 법칙은. 근데 여태까지 어머님들은 문자 언어를 했기 때문에 고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지만 결과는 좀 초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처음에 오는 기를 하고 나서 하다가 나중에 엄마 정확하게 발음 결정을 하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듣고 말하기가 먼저죠. 근데 우리 자연의 법칙 것은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읽고 쓰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법까지 제공해요. 사실 문법이라는 거는요. 영문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영문학 교수가 되지 않은 거는 또 필요 없어요. 사실 토익이라는 게 뭡니까? 외국인이 보면 토익이 무슨 시험이라고 해요.
자기네들 당연히 듣고 말하고 이렇게 쓰고 다 되거든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읽고 쓰기 이걸 먼저 배우는 거죠. 듣기까지 하다가 말하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군대 가요. 그러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90%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죠.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를 하는 실제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찾아보죠. 자,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우리 한국인과 똑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시겠지만 세계는 언어가 5대 어족이 있는데요. 영어는 서게르만 어족에 속합니다. 근데 이 핀란드 사람들은 이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주어를 시작해서 맨 끝에 동사에서 끝내요. 우리 한국말도 끝에 동사. 결국은 싫어하면 이게 부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어족이에요. 주어에서 시작해서 동사 마지막 끝에서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 말하기가 몇? 3등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KBS 나오는 자료를 보시고 TV 다시 보세요. 전국에서 거기서 보면 시장에는 할머니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해요. 실제로 TV 다시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한국은 어때요? 문자 언어는 한국은 어떠죠? 126등이라고 했죠? 소말리아 해적보다도 못해요. 얼마나 고생, 제 얘기는 미국 교육국가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150등에서 126등이죠. 문자 언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핀란드는 뭐죠? 음성 언어를 보시면 돼요. 음성 언어를 했느냐, 문자 언어를 했느냐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핀란드 사람들이 음성 언어로 하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2000단어를 가지고 93.4%의 영어 행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영어 코커스에서 조사했는데 실제로 어머님들 외국인들 만나면 영어를 이게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문장만 가지고 일상생활 해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와는 긴 문장 안 써요. 한국말도 줄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줄여서 하기를 간단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학년은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2000단어 이내를 가지고 그들이 93.4%, 1000단어만에 85.5%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여기 잠깐 얘기하면 여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쭉 가르치다 보니까 느낀데요. 한국 고3 애들 평균이 4,000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핀란드보다 2배가 넘죠. 상위권은 8,000단어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저를 거치만 영어 선생님과 2,000명입니다.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뽑고 교류를 시키는 게 제가 주로 많이 하거든요. 같은 유니버시티를 졸업해도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 시험 보고 부산대학, 부산에 있는 선생님하고 시험 보면 평균 10점 차이가 나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시험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차이가 있네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결론적으로 상위권은 8,000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8,000단어를 마스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핀란드보다 4배나 많은 단어를 알고도 영어 말하기가 수업만이 할 정도로 못한답니다. 이건 방법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이 IQ 굉장히 높다고 나오죠? 유태인보다 머리 좋은 게 북한 사람. 왜냐하면 처형 안 되나요? 북한 사람보다 더 IQ가 높은 게 남한 사람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거 나와 있습니다. 텔레비전 나왔죠? IQ,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도 좋은데 왜 영어가 안 되느냐. 방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교육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자, 그럼 음성언어 중심으로 한 핀란드에서요. 안나 카이사라는 선생님인데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외국어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문법 중심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우리와 같은 어족이고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여기도 문자 언어를 했었어요. 그때는 여기도 영어를 못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랬죠. 있었는데 과거형이죠. 변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아마도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겠지만 이게 뭐가 포함돼요?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됩니다. 아직도 이 문법 번역식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문법 막 가르치는 엄마들 되게 좋아해요. 애들 막 보냅니다. 영문학자 그랬다는데 애들만 고생하죠. 그러니까 뭐래요? 핀란드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음성 언어 중심으로 이미 핀란드에 증명이 됐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세계 영어 만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일단 모국어 습득까지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어머님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뭘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노벨상 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노벨상 탑니다. 근데 억지로 막상 50개월 오늘 집에 안 보내? 그러면 그 다음날 답이 잊어버려요. 집에 하고 싶어서 빨리 외우고서,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방법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음성 언어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이 영어를 재밌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는 성적이 올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증거들이 나오고 문법 독해식 문제문식랑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윤주영이라는 쌍둥이 여학생을 가르쳤고 좀 대학 갔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수능 단원 다 한번 끝냈어요. 복습하자니까 표정들이 별로 대답하지 않아요. 다른 책 있으면 그 단어 또 하기 쉽지 않아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50% 잊어버렸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모의고사가 고등학생 모의고사 자주 오죠.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 날짜가 잡혔어요. 그냥 너무 잘 됐다. 그럼 자 모의고사 날짜 잡혔죠. 그래서 외국인을 시켜서 그 아이가 외웠던 단어를 다 녹음을 시켰어요. 2번씩. 그래서 제 보니까 8천 단어를 다 8시간이 복습이 돼요. 저래도 그거 복습하려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20쪽, 30쪽 내기면 저도 집에서 못 봐요. 근데 걔네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듣고 하루에 1시간, 8일이면 복습이 끝납니다. 그래도 성적이 빡 모이면서 복습을 해서 모든 단어가 없어지니까요. 그 재미있는 사실은요. 서울에서는요. 내신 3등급, 9등급 중에 3등급이 못하는 건 아니죠.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가 이상 못한다. 대구나 부산은 제가 포항에서는 죄송하지만 안 가르쳐갖고 대구 부산에서 가르쳐봤거든요. 2등급부터 물론 교과서에서는 모르는 단어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2, 30번 나오는 거죠. 모의고사. 그렇게 50개쯤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낸다고 해서 배워보면 되는 거고 그거 연습 위해서는 몇만 단어 돼요 사실. 8천 단어만 해도 이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려. 그래서 지방의 경우는 2등급부터 실제로 이제 어머니들이 얘기하면 얘네들은 빼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30, 2등급 대구하고 부산이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어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8천 단어를 해도 이게 청각으로 리코그나이즈 이걸 갖다 인지하게 되면요. 이런 데가 들어가요. 인지하게. 근데 눈으로 외우는 단어는 안 사용할 때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이제 문법은 그래도 번역시킬 수 없는 안 돼요. 원리로 하면 괜찮아요. 예를 든다면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공부 꽤 잘하는 애들한테 야, 투부정사가 왜 나왔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왔을까?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들 투부정사 옛날에 뭐 명사적 용법, 회용사적 용법까지는 참을만 한데 부사적 용법에 이유원인 목적격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재미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왜 나왔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잘 몰라요. 투부정사가 원어민들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을까? 아니면 지네들 편하려고 만들었을까? 눈치 빠른 놈을 찍습니다. 지네들 편하려고 한다고.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리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들께서 아빠는 대부분 신문 보시고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주로 교육은 어머님들이 되게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집안에 아빠가 하나인데 엄마가 부리면 어떻게 되죠? 칼부림 나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장 하나에 본동사가 2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본동사를 2개를 갖다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먹는다. I eat apples. 문장을 2번을 따로따로 귀찮잖아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건 뭐죠? 이트라는 본동사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단어는 like가 겹치잖아요. 그럼 칼부림 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to로 붙이면 되는 거죠. 이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I like to do this. 그럼 완벽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네를 편하려고 만든 게 투구 정책이에요, 사실. 원리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리로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일반 반갑성 복선 보면요. 에빙하우스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공부가 끝나고 교실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 먹으면 이게 속도가 좀 치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어때죠? 이게 굉장히 기회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요. 한번 예습 복습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은데 애가 잘 안 하죠, 사실. 보통이 우리가 가진 애가 안 합니다. 근데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천재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뇌는요, 현재 감각까지 자꾸 미끄러져요. 내일에 가면. 천재면은 본드에 탁 하면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천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음성 언어, 이 소리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애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어머니가 아까 분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를 갖다 마스터하는 걸 갖다 요번 기회에 알아주신 어머니께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하다 보니까 청각비대에서 마미, 어머니, 뭐 애플하면 사과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인간의 소리하고 이거 갖다가 구분하죠.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를 캐치합니다. 또 브로카 영역에서 자동으로 주어동사 어순 배열이 엄마한테 자꾸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국어를 쓰는 나라에 태어나서 자라면요, 보통 사람이 3개국어 씁니다. LAD가 살아있을 때 13세 때까지 LAD가 살아있잖아요. 재밌는 사실은 제가 남해안을 때 이렇게 운전해서 직접 가는 거였는데 참 신기한 게 여기 휴게소에서는 다 전라도만 있었는데 30분 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경상도만 쓰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직접 체험하면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 게 시간이 안 나고요. 몰고 다니는 시간이 나요. 자, 그러면 13세 이전에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보세요. 10살 이전에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가서 15살까지 살았다. 그 아이는 평생 서울만 씹습니다. 근데 13세가 지난 이후는 서울에 가서 10년 지나도 맛이 안 나요. 그렇죠? 13세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13세 이전에는 이 브로카의 행동을 해서요. 주어 동사 어순 자동 배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기술에서 뭐 하는가 하면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 주변에 100몇십 개의 신경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영어를 하시는 판이 있어서 그런가? 유성이냐 무성이냐,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바람이 나오는 위치, 기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이 브로카 영역에서 자동으로 해요. 그러면 운동 기술에서 그 주변의 그 신경 조직을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어민하고 얘기하는데 원어민이 알아듣고 막 뒤지면 가깝게 가버리죠. 순간적으로 나와요. 원어민은. 그래서 뇌의 언어 네트워크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법칙에 따라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죠? 우리가 하는 음성 언어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재미있게 공부하는데 문자 학습은 너무 느려서 10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숙명여자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5분 계셔요. 원어민들이 여기 학교를 방문한다니까 갑자기 5명의 선생님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나는 약기가 안 들어와. 갑자기 한 선생님 없었던 약속이 생겨서 나간다더니 안 들어와. 결국은 체육교사가 선생님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라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게 뭐죠? 문자 언어의 문자 언어. 저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영어를 망치는 것이 전직 영문과 교수님들과 그들에 의해서 배출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과 강사들입니다. 그들은 문자 언어에 능숙하잖아요. 음성 언어로 다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이 다 실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공 바뀌면 빨리 니트 시켜버리잖아요. 음성 언어로 하면 자기는 쓸 자리가 없잖아요. 문자 언어로 해놔야 계속 우려먹잖아요. 예외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막 헷갈리게 하고 자기들 존재 가치를.
그래서 또 문자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문자원 쓰는 10년 지나도 나가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원어민 같은 경우는 다 중발에서 없어졌는데 일반인은 많아요. 특별히 내가 외국에 가지 않는 문자원에 대한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음성원도 어떤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하게 있죠. Accept. 네, 됐습니다. 영상하고 소리가 호화하게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Los Angeles?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Next. 혹시 어머님들 그래요. 외국에 이제 나가보신 분들 아시구나. 저도 지금도 미국 가면 조금 긴장이 돼요. 여기 그 자리가 얘네들이 저 리젝트 하면요. 또 직행으로라도 12시간 날아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서 쉽게 날아가는데 바로 12시간 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지금도 조금 넘었어요. 여기 이민도 되셨으면. 뭐 다른 나라를 갈 때는 덜한데 특히 미국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영어 이민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질문 주시죠.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About 6 weeks. 초등학생이 수지라는 아이가 LA 공항에 내려서 포커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 달 동안 미국에 가고 공부하고 뭐 슈퍼마켓 가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영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조금 다른 다음 장면 나와보시죠. 애들이 팝송 좋아하죠. 어머님들 한번 지금 생각해 주시고. 잠깐 멈추시고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님들이 소녀 시절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했던 팝송이나 좋아했던 노래 있죠. 10년, 20년 지나가면 그 노래는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그게 음성원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때 외웠던 거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애들이 뭐 약간 다 잊어버렸어요. 눈도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녀 시절에 했던 팝송이나 그 노래는 지나가면 바로 자동으로 툭툭 나오죠. 그게 바로 음성원의 미래입니다. 팝송 한번 들어보시죠. 팝송의 경우도 시중에도 많이 있는데요. 장면이 없이 들어오는 팝송은 좀 싸요. 근데 가수들이 나오면 5배 비쌉니다. 근데 영상을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해가지고 한 권을 가수까지 나와요. 조금만 들어주시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이들이 음성언어로 이제 단어, 회화, 각종 문법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두뇌 세포를 우리가 극대화. 저는 혹시 란체스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대기업체 나왔다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최대로 극대화한다. 그리고 자연의 우리 음성언어가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학생인데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을 한번 학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가 지금 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입니다. 얘가 3학년 남학생인데요. 얘가 수업한 음성으로 공부하는 걸 한번 보시죠. 조심해. 자, 잠깐만 보시고. 중요한 건 이 학생이 교재를 보나요, 안 보나요? 교재 안 보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청담, 토피아, 아발론, 대구가 그리고 문광이 있는데 서울 사람 문광이 표입니다. 여기서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상위권 애들이요. 이렇게 교재를 보지 않고 100문장 이상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재 보고 하면 아주 잘하죠. 근데 교재 안 보고 하면 100문장 많이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재를 안 보고 한다는 게 중요하죠. 조금만 더 보시죠. 아빠 나 꽃을 좋아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내 나이는 60이. 작년 똑같은 게 6학년 학생으로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엑서사이즈고요. 진짜는 6학년 학생입니다.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How can I get to Solomon School?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It's a 있어요. 700 bus from our bus stop across the street. 네, 얼마나 주시죠? 어때요? 좀 하는 것 같으죠? 이 친구가 하는 거는 6학년 초등학교 교과서거든요. 6학년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단어 문장의 길이가 보통 5단어에서 9단어 되는 문장이에요. 전체를 좀 더 보시죠. Do you know how I heard the buses like? 어떤 버스 This 말씀하시는 bus are we talking about? 지선 버스요. 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음성 언어를 공부하는 애들은 한 달에 가장 못하는 애가 한 달에 평균이라면 체화. 어머니 그 암기하고 체화의 차이는 아시죠? 체화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몸에 있는 암기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체화가 된 상태의 학생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죠. 5분에 걸로. He comes every 5 days. 제일 좋아하는 네, 거예요? 이제 수업하시고. 그럼 어머님들이 그럼 이것이 어떻게 초등학교 우리 수능 만점하고 연결되는 이 학생이 지금 3개월 한 아이거든요. 어머님들 가지고 계신 중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음성어가 나가고 있죠?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음성어 초등단어 800단어 문장 만들기에 보시면 3단어를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편집을 할 때. 물론 어나 보라는 정관사나 절수한 때고요. 요거는 뭐 쉽고요. 그 다음에 중학단어로 넘어가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중학단어는 예문이 어드레스부터 나오는데요. 4단어가 넘지 않게 되죠. 중학단어는. 그러면 이 초등학교 평균부터 쉽거든요. 그럼 마지막 고등학교 단어 보시죠. 수능 단어요. 마지막이요. 타입부터 나오는데요. 되게 고등학교 단어 예문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대부분의 그 단어 공부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는 5단어를 넘지 않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 애들이 숙달이 되겠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교과서를 전부 다 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지금 1단계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중학교 단어랑 고등학교 단어를 이 식으로 체화를 시켜요. 체화를 시킵니다. 체화를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 여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특허를 받았는데요. 영어 내만들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핀란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청각으로 해서 단어를 갖다가 인지하게 되면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걸 완전히 입력을 해가지고요. 브로카 영역을 통해가지고 운동 표시를 해가지고 원어민하고 프리토킹까지 하게 되어요.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청각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처럼 체화가 되죠. 고등학교 단어 문장을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갖다가 다 체화합니다. 8,000단어를 다 체화시킵니다. 그럼 체화 뭐는 보장되죠? 2등급이 보장되죠. 2등급이요. 아까 2등급부터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모의고사에서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예를 보면 에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선 두뇌의 청각 피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능력, 재능하면 얘가 에빌리티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히해주도 에빌리티, 이 아이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뒤로 넘어가면 원어민하고 마지막으로 워드주어 에빌리티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면 쉬워 이렇게 하고 그 단어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브로카 영역하고 운동 피지까지 해서 따블을 해서 속된 말을 확인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음성 언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대구에서 이걸 도입한 지 4개월 된 학원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왔는데 애들이 아주 꼴통 왔다 꼴통. 그 아이 이 학원 저 학원 다 전전하다 보니까 애들이 꼴통 왔다고 했어요. 근데 20점이에요. 얘가 점수가 영어 점수가. 어머니가 나는 우리 딸내미가 80점만 나오니까 소원이 없겠다고. 딱 음성어 2개월 반하고 시험을 하고 84점. 근데 그 아이가 머리로 문장으로 공부하려면 근데 음성어는 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두뇌를 보면요. 귀나 눈으로 들어온 거는 말로 나오려면 두뇌 한번 번역 과정이 필요해요. 입으로 된 거는 번역 과정 없이 바로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원장님들도 여쭤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 한 거를 아까 얘기한 체화하면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이걸 바로 연결해서 고3 수능 단어까지 8천 단어를 다 체화를 시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애들은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요, 외국에서 뭐 5년이나 3년 살다 온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들이 이번 미국에서 온 지 얼마 됐어요? 한 2달 됐는데요. 어디 있다 왔어요? 시애틀에 있다 왔어요. 밴쿠버에 있다 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영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게 좀 약간 교만해요. 외국에서 3년 살다 오신 어머님들 아이들 데리고 해하는 거 되겠군요. 다시 외국에서 대학 졸업할 거예요? 국내에서 졸업하실 거예요? 지금 물어봐요. 80%는 국내고 20%는 다시 외국으로 나간다. 그럼 요 얘기 한마디만 딱 하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해와는 되는데 얘가 유창한 건 어때요? 그럼 거기서 딱 아킬레스건이 걸립니다. 해와는 단순한 것만 합니다. 외국에서 3년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국말 유창을 하죠. 근데 대학생이 하는 말하고 보면 어때요? 대학생은 어휘력이 풍부하고 품격이 있고 문장이에요. 초등학교는 단순하잖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 8천 단어를 음성 언어로 하게 되면 영어 회화가 굉장히 유창해지고 품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갔다 온 어머니 특히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음성 언어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머님들이 대학 공부하시면 썬이라는 단어를 지각에서 썬, SUN 찾겠어요. 그래서 베르미팅에서 SUN 스펠링 외웠어요. 그러니까 썬, 태양은 통과했어요. 근데 뭐예요? 청각 퀴즈. 길어들리면, 눈으로 보면 되는데 길어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문자원의 약점이. 그리고 브로카 영역, 주어동사 당연히 안 되죠. 운동 퀴즈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의 40%뿐이 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이들이 입으로 하니까는 힘이 안 들어요. 잘못되겠네요. 네. 또 청각 퀴즈하고 브로카 영역도 운동 퀴즈도 활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여기서 2시간 공부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이 증명이 됐고 저는 18년 전부터 이걸 아이들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좀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공부하는 애들은 80%가 다 영문과 가요. 저만 가던 저 바닥이었던 애가 지가 스스로 영문과 가요. 영어가 재밌다. 애들이. 그래서 음성 언어 단어 밀수법은 그렇죠. 좀 올라가고 일반 언어는 자꾸 잊어버리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님 혹시 비행기도 타보시고 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밑에서는 막 천둥번개가 치는데 어때요? 비행기 딱 타고 구름 위에 쫙 올라가면 어때죠? 위에는 반짝하죠. 햇빛이 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비행기 때문에 재밌다 창가에 많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쫙 펼친 처음에는 멋있는데 나중에 가면 지구상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어떡하지? 끔찍하더라고요. 왜냐면 구름만 있고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문법이나 독해라는 구름에 가려가지고 이게 올라가다가 영어도 포기하고 뭐 간신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름을 벗어나서 우리도 날아가게 되면 음성어로 하면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성어라는 핀란드처럼 초등학교에 애들도 강연에서 많죠. 그래서 영어가 다 귀로 들리니까 사실 어머니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알아듣기만 하면요 그 시츄에이션에서 단어만 나열해도 해화가 돼요. 플리스는 무슨 붙이는 거예요. 플리스가 어디냐 인물레이션 플리스는 시츄에이션으로 재미있게 돼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못해요. 영문과 나온 친구들도 이게 안 들려서 못해요. 사실 저는 선생님들 조련할 때 요즘 뭐 덕성여자대학교 뭐 영문과 대학원도 조교하다 없다. 그런 선생님은 내가 특별히 좀 대접을 해줍니다. 베리 플러스 그만 항상 얘기 있어요. 유튜브 할 때 long and difficult sentence가 어려고 긴 문장을 빨리 해라. 그럼 5분 못 버텨요. 대학원 나가서. 워치하면 무슨 메이저 그다음에 그래서 가봐. 선생님은 50명, 70명 통솔하려면 똑똑한 제압 안 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준은 알죠. 자녀 우리 애들은 음성어를 했기 때문에 귀로 들리니까 해화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번에 모의고사 이건 좀 구입한 4개월 된 대구에 있는 분인데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초등학생들이 모의고사 시험. 이 아이는 좀 서울에서 면목동 쪽인데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오로지 음성은 하나도 못했어요. 다른 아무것도 못했는데 30개 학원이 있는 데서 얘만 유일하게 대형국제중학교에 들어갔고요. 대형국제중학교에서 영어를 하는 수업이 부담 없이 잘 소화하고 있어요.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서 읽기 하시잖아요. 4.0이 이제 수능 레벨이죠. 원서 읽기하고 우리 거 원서 읽기도 뭐죠? 원리는 애들 재미있게 하면서 영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인풋하는 거죠.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원서 읽기와 음성어를 갖다 잘 갖추면 회화까지 접목하면서 완벽한 영어 자유인이 탄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지 않고 입을 쓰니까 누구든지 잘해요. 애들이. 그래서 보시면 영어가 재미있죠. 그래서 언어라는 건 원래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자연스럽게 읽기 쓰기부터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언어 자체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언어도 수능 영어 만점, 국내에서도 여기서 사사원, 플러스 영어 완성. 여기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토론하네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이라고 그랬죠. 빡세게 하는 학원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게 해서 수능 영어 만점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신 어머님 질문하시면 말씀하시죠. 5학년 때 그러면 이분이 수능 만점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하고 그걸 갖다가 중2 때까지 고사를 끝내시고. 네, 그러면 영어 같은 게 잠깐만 쉬어도 금방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안 되면은. 이제 수능 만점이 되면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계속 엑서사이즈로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든가 그 취미로 보는 거죠. 시험 문제를 하나 푼다든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애들. 그렇죠. 예를 들면 금메달 땄다고 양학선 선수가 놀고 있나요? 계속 점수입니다. 일정량이 올라가면 부담이 편하다. 엑서사이즈. 또 질문 있으신 분요? 궁금하시죠? 초등학교 학년 수능 만점 맞으면 서울여고 문제 간다겠죠? 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수능 만점 받으면 궁금하신 분 있으신 질문. 워낙 머리가 좀 타이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서 감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원장님들이 용기가 없고 진보적이지 않으면 안 좋아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은 이런 거 채택 안 합니다. 용기를 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교육하게 된 우리 원장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성언어 프로그램들을 하면요. 제가 하늘 아래 양심으로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다른 학원이나 학습지, 가획 일체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한테 100% 맡기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증거는 한 달이 넘지 않아서 어머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여드립니다.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100% 맡기시면 되죠? 그럼 어머님들이 하실 일이 뭐죠? 소개만 해주세요. 주변에 보면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돈 많이 쓰고 엄마하고 막 싸우고 애들하고 그죠? 안 좋죠? 소개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 여기 다니고 있는데 중2거든요. 네네. 근데 중2면은 여기 이런 교육법을 도입했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포커스를 맞춰서. 아니죠. 걔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이 있어요. 아까 저 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 레벨입니다. 고3까지 다 돼 있어요. 중학교 아니면 그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음성어로 3개월 하면 문자어로 12개월 안에 뭐라고 있는 게 많아요. 원장님은 3개 있으시죠. 아까 어떤 학원이 손님이 네. 그렇죠. 네. 이 시엔 영어 본사에서 만듭니다. 본사에서 이건 18년 동안의 노하우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들 내신하는 학원 따로 공부하고 회화하는 학원 또 따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셨죠? 일본에서 민자 도라이브인데 십자 도라이브 해가지고 재벌된 사람이 있죠. 그게 됐죠? 아이디어에
아니 회화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 하지 말고 학교 내신 공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회화로 공부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이 내신 그러니까 학교 내신하고 직결돼요. 교과서 필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해가 되십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아무 원장님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재미있고 즐거우면은 반 성공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지도하지 않나요?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초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적이 천재 바보와의 차이예요. 보통 사람하고 천재의 차이 뭐죠? 천재 사람은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계속 하다가 시험 때 돼가지고 중단하고 시험 보이 받잖아요. 애들이 쳐다봐요. 왜 쳐다보니? 초적이 안 해요? 음성어를 하다는 안 하는 문제가 헛헛한 거예요. 오히려 애들이 심심해 없어요. 그리고 훨씬 재미있어요. 또 영어 지향적입니다. 그랬죠? 저 공간에는 볼머리 저 바닥임에도 영문가 간다고. 좋아서 가면 있어요. 또 궁금하신 게 있어요. 좋아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아요. 두 번째 1대1입니다. 저희 1대1로 공부하기 있어요. 근데 애들 테스트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 테스트 하는 거는 아이들이 좀 맛을 들이면요.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제가 음성어로 지금까지 요거 얘기만 하면 끝낼게요. 대전에 클로버 한번 원장님이 있어요. 와이프 수업하고 진천에 연구하는 거기 군산 인선 많이 나오는 데서 정규 1등 하는 애가 이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하고 다 왔는데 정규 1등이니까 아버님 목에 힘 딱 주고 들어왔겠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원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원장님 음성어하는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저 샘플할 사람들 애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이렇게 CCTV로 나오는데 서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일 삐리삐리한에 딱 찍었어요. 근데 걔가 이 정규 1등을 너무 잘하니까 키가 팍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하면 거기 지나가다 우연히 들렸는데 원장님하고 사람들 원장처럼 나왔을 때 6학년짜리 남학생이 이건 여기 왜 있니? 원장님이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얘가 등록하네요. 그 학원에 있는 애들은 CCTV에서 여기 샘플할 사람은 서로 하겠다고 서로. 영어 지향적인 음성어는 말하는 거 애들 좋아하잖아요. 머리 서서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빠르고.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치고 우리 원장님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나름 새로운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 읽기 하는 어떤 그런 학원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사실 책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저도 뭐 한 2년 반, 3년 정도 이 책 읽기에 좀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쉬운 책 읽기, 아이들에게 부담 없는 책 읽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의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스스로 3점대 중후반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하는 걸 잘 몰라요. 분명히 채워집니다. 저희 단계, 저희는 이제 생클 안에서도 다른 분원과 달리 저 전체 그 책의 단계를 저희가 30단계로 분류를 해서 세계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바로 읽기를 충분히 시키고 넣어놨거든요. 근데 저희 책 읽기로 한 6단계 정도 하는 친구들, 저희 입장에서는 한 5학년이 넘어가면 좀 답답하죠. 어떡하지?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머님들도 답답하셔서 빼가지고 다른 학원에를 데리고 가요. 데려가서 가면 저는 이미 마음을 먹으신 분한테 돌려주십시오 얘기는 저는 못하고요. 가서 그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셨냐고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건 꼭 물어보는데 대체로 레벨 테스트는 잘 나옵니다. 저희한테서 항상 부족하다 숙제도 잘 안 해오는 것 같고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느 학원이든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동학년 최고 레벨 정도는 최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체로 어머님들이 경험을 하시는 게 어떤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해서 얘가 좀 지겨워서 다른 학원 옮기면 항상 레벨 테스트 결과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다른 데 옮기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저희 책 읽기 하는 애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레벨, 그 어떤 테스트에도 강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나름 기분이 좋잖아요. 테스트가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리딩도 잘 나오고 리스닝도 잘 나오고
그래머, 하모니아 그래머까지 다 잘 나오는데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휘가 안 되는 친구가 어떻게 리스닝이 잘 되고 리딩이 잘 되고 그런 게 잘 되겠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항상 맥락과 어떤 스토리가 있는 데서 그런 어휘를 하다 보니 한 줄 문장에서 내지는 단어 하나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줄, 6줄 그 긴 문장에서 긴 어떤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 맥락이 있어야 거기서 파악하는 그런 어휘가 진짜 어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누구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리딩을 시키고 있는 원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설명회를 통해서 ECN 음성 언어를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들 책 읽는 시간을 뺏는 건 아닐까? 굉장히 큰 고심을 했지만 일단 그 체화를 시킨다는 것. 같은 교재지만 다른 사람은 기억시키고 암기시키는 데 끝난다면 저는 체화를 시키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일단 상담을 좀 잡아주시고 또 당연히 제가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긴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일단 저희가 2시부터는 아이들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고 앞에 댓글 제출을 해주시면 그 프로그램 안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주 약소하지만 경품이 들어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따로 이제 그렇죠. 저는 리딩을 일단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ECN 프로그램을 조금 도입을 하시고 이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셨으니까 같이 이제 찬이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따로 같이 신청을 하셔야죠. 아마 새벽반은 같이 하기가 힘들고요. 오후반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딱 가실 때 거기 보면 저희가 탱클 클래스 이제 ECN까지 접목해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 이게 클래스를 다 안내가 돼 있고 교육비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거를 감안하시고 저희랑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사실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2학년 3학년 친구들 그냥 샘플로 이제 애들한테는 이런 게 뭔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수업을 시켜보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어하고 말도 좀 하이 헬로 하는데도 그거 이제 애들 보고 10번 해오라고 하면 절대 안 해오겠죠. 절대 안 해오면 근데 이제 수제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은근히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애들 자기도 7초 안에도 되고 옆에는 5초야. 그러고 나서 자기도 막 연습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체화가 되고 또 어떤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입에 붙으면 나도 모르게 설거지 하면서도 노래 나오고 뭐 샤워하면서도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가 샤워하러 들어가서 그렇게 이렇게 입으로 내뱉더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게 이제 시작이구나. 그게 끝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초등 교재로 나왔는데 초등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에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급 회화로 이 명칭을 저희가 ECN 대표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희가 막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급 회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그걸로 이 영어의 어떤 두뇌를 만든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됐을 때 교과서 외우기도 체화가 되는 거고 하는 거지 바로 긴 문장 집어넣으면 애들이 힘들면 기존 템플을 아니면 음성 언어만 선택하는 음성 언어만 선택하는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언어만 하게 되면 그건 또